네, 오늘 아티스트 토크에서는 이제 이마리 작가님 모시고 어떤 작업들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전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간단히 얘기를 들어보고 마지막에 관객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에요. 전체 시간은 총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전에 저희가 이제 전시 같이 준비하면서 이제 관객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저희가 사전 질문을 한번 뽑아봐서 작성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저희가 대담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작가님께서 올 초에 1월에 개인전을 한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때의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작가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개인전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좀 페인팅에서의 AI의 활용,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와 인간이 만들어낸 이미지 사이의 관계, 좀 어떻게 보면 좀 회화의 방식에 대한 실험 같은 그런 큰 주제를 다루셨던 것 같은데 이번 전시에서는 굉장히 서사적인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된 것 같거든요. 보면은 이전 작업들에 비해서 더 인간적이고 뭔가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작업들인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으셨는지, 네, 이전과 다른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지난번 개인전을 오셨던 분이 과반수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 작업들은 이제 비물리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물리적인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실험이 위주였어요. 그래서 AI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인간적이고 뭔가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게 작업으로 느껴질 만한 뭔가 예술품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일까?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겪었던 그런 감정들을 그림에 표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지난번은 만져질 수 없는 데이터. 아무리 해도 닿아지지 않는 그 기술이라는 대상. 그리고 이번 전시는 내가 24시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면서 겪은 정말 내 옆에 있는 밀착되어 있는 대상. 이 두 대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지난번 전시와 이번 전시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이 바뀌게 된 계기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드는 생각 중에서 제가 내가 모르고 미지의 대상을 그리는 것도 재밌지만 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조금 더 풀어보는 쪽으로 작업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렇게 작업에 활용을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AI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이렇게 차용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그 이미지들을 어떤 새로운 맥락을 통해서 좀 다른 맥락으로 연출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좀 그런 AI가 최소한으로 활용이 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인 그 육아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제작된 작품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AI를 좀 상대적으로 덜 활용을 하게 된 게 어떤 작가님의 페인팅 방식의 전반적인 변화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은 주제에 따라서 AI를 많이 활용하는 게 있고 좀 적게 활용하는 게 있고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 뭔가 기술 그 자체가 그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 털남방이라는 대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AI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먼저 이제 구상을 하게 되는데 구상 단계에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화면에 잘 담을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연구를 할 때는 다른 레퍼런스들 뭐 시각 이미지, 뭐 사진, 또 다른 그림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저작권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이미지들이 강력하게 영향을 남기면 사실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좀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애초에 뭔가 차단하고 이런 걸 오히려 배제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작업 소재는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가져오고 AI는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의 기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전시 주인공인 요 털남방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털남방들이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보면은 같이 모여서 케이크를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혼자 이렇게 초상화처럼 찍혀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모여서 수근수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장면들이 어떻게 선택이 된 건지 좀 이 장면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지를 많이 아까 상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상상을 하는데 그 이미지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기를 키우면서 보게 되는 현상들을 보고 그걸 좀 생각을 하게 돼요. 혼자서 곱씹으면서 애들이 뭔가를 몰래 막 하고 있으면 사실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문을 탁 열면은 뭔가 놀란 표정으로 자기가 한 걸 들켰다는 그런 표정? 그 표정을 그린 게 바로 저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함께 먹는 모습, 그리고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어떤 혼자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누군가 관계를 맺고 하는 모습들을 그림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시작된 작업인데,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가 대면 만남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처럼 뭔가 같이 모여서 아티스트 토크를 한다든지 오프닝을 한다든지 했었는데, 코로나 그 이후에가 오면서 대면이 되게 줄고, 그다음 우리 온라인으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소통은 저는 같이 이런 살아있는 솜털이 다 깎인 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텍스트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깎이거나 뭔가 이게 편해지지만 정말 내가 원했던 그 소통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같이 모여서 같이 놀고 먹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런 감각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게 소통을 털의 감각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코로나 이후로 지금은 거의 격리 단계도 완화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원격이 많이 편해졌고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그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만났을 때 이런 지금과 같은 어떤 긴장감이라던가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긴장감이죠. 때로는 어색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점차 기피하게 되고 그런 감정들을 약간 털이 깎여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작가님의 그런 생각이나 일상이 이 털남방들의 장면에 진짜 말 그대로 전시 제목처럼 싱크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재밌습니다. 털남방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저는 털남방들의 포지션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작품들에서는 여기 이따 관객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뒤에 코너에 작은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정방형의 그림이 있는데 거기는 털남방이 헬로우 스트레인저라는 작품, 그릇 위에 정물처럼 놓여 있고 아까 너구나 같은 거는 저거는 정말 전통 서양화 초상화처럼 뒤에 커튼이 있고 이렇게 초상화처럼 이렇게 DP라고 해야 되나? 앞에 이렇게 전면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작당모이 같은 경우는 군상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정물 요소들 뭐 책이나 컵이나 그릇, 접시 이런 거랑 달리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인격이 어떤 남의 감정을 읽는 고도의 인격이 아니라 좀 원시적인 인격, 그러니까 자기 의사표현 좀 하고 좋고 싫음 정도 표현하고 그런 아기 같은 원시적인 인격인 것 같은데 저는 이 털남방들 그리실 때 얘네를 완전히 이런 사람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약간은 정물 같기도 하고 약간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그 중간계의 존재로 묘사를 하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 기존의 정물 작업의 연장선상으로 관객이 봐주기를 원했던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이 털남방을 작업에 넣기 시작할 때는 정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처음에는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 털남방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그 그림에서 뭔가 자라면서
사실 제가 보는 그 아이도 같이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 수동적이고 그런 존재에서 좀 더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같이 소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털랑빵이 이런 털랑빵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괴물 같기도 하고 뭔가 캐릭터 같기도 네, 하고 야성적. 좀 말을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싱크와 야성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마주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소통. 그 사람 상태만 보더라도 아 제가 지금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완전한 그런 감정적 공감을 하는 상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애들이 바로 털락방이에요. 그래서 털이라는 게 저는 애기들 태어나면은 베네털이 있잖아요 머리에. 네. 천문 숨 쉬는 그 위에 뭔가 엄청 얇은 털들이 있는데 그 털들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네. 배에서부터 태어나는데 저는 그 사람 마음에도 털이 있는데 그 털이 가지고 있다가 점차 뭔가 깎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어디 오염물질을 묻어서 뭔가 네. 끄덕끄덕해져서 더 이상 뭔가 자라지 않는 상태로 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사회화가 되면서. 그런데 이 털을 지키는 게 되게 살면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냥 저 혼자 사유하게 됐고 그래서 그 털이 중요하게 작업에서 나오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털? 네, 마음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해한 게 오히려 거꾸로 됐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털남빵들이 원시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반 사람을 뛰어넘는 엄청 고도의 공감 능력과 어떤 그런 고도로 발달된 인격체였던 것 같네요. 작가님 설명을 다시 들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물에서 처음에는 좀 시작했던 존재가 점차 약간 진화하듯이 이렇게 고도의 인격체까지도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이게 어쨌든 처음에 이제 정물에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작가님의 예전 작업들 보면은 털남빵 이전 작업들 정물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처음에 어떻게 정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정보를 시작한 거는 핸드폰으로 이미지를 되게 많이 찍어요. 내가 이거를 뭔가 나중에 레퍼런스 삼아서 그려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되게 많이 찍게 되는데 결국엔 어느 순간 그 핸드폰의 용량 부족이 떠가지고 다 지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감각을 갖고 싶어서 찍는데 사실은 이게 다 데이터로 다 날아가버리고 나는 또 다른 걸 계속 찍고 하면서 계속 뭔가 소진되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를 지우기 전에 내가 느껴서 얘는 이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여성이 털랑방과 함께 뭔가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털랑방이 지나가면서 저기 뭔가 뭐 꽃이 있네, 누가 있네 막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알려주는 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여자가 다 알아들어요. 자기로부터 나온 거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뭔가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 거죠. 털랑방 때문에. 그래서 저는 털랑방이 아이라고 제가 아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면은 사실 낯선 사람과도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낯선 사람과 절대 거의 얘기하지 않는 편인데 애기가 먼저 가가지고 뭐 자기 먹던 거를 뭔가 누구한테 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꽃을 계속 관찰한다든지 뭔가 하늘을 보고 막 우와 막 이러다든지 하는 걸 보면서 아이한테는 세상이 되게 처음 보는 세상이고 너무 신기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어떤 편견도 없이 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빗대어서 만든 게 바로 저 털랑방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제작은 AI를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AI 기술을 가지고 생성을 하고 그것들을 이미지를 연결시킨 다음에 또 편집을 해서 이 이야기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랜덤으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털랑방 얼굴이 다 다른 거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털랑방의 탄생을 해서 자라면서 얼굴이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한번 저희는 한 3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밖에서 한 3분 정도 관찰해 보시면은 털랑방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털랑방이랑 작가님 아기로부터 탄생한 캐릭터지만 사실 아기들은 자라서 점차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털랑방은 자라도 크게 목숨이 변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언어를 발달시키지도 않고 그냥 빵이라는 걸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게 저는 그 설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털랑방은 그 어릴 때만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하고 원초적이고 야성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한 존재고 그리고 애기들 왜 안으면은 저희 딸이 깐난이 되었을 때 그게 안으면은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애기 입장에서는 엄마를 매일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은 마치 엄마를 처음 보고 정말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는 그 순간에 되게 뭉클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아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순수한 사랑스러운 그런 거를 작가님이 털이라는 요소로 표현을 하고 또 빵이라는 의성어로 이렇게 촉감이랑 의성어로 빗대서 너무나 잘 표현하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지금처럼 좀 삭막하고 좀 사랑이 부족한 시대에 꼭 필요한 전시가 아니었나 작가님이 꼭 필요한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자유롭게 여쭤봐 주셔도 되고 영 부끄러우시면은 자리 일어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야기